안녕하십니까. L자산연구소의 조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언제 집을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분석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집을 사면 좋을까요? 우리가 최근에 이러한 질문 내지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작년 2022년 9월경부터 미국이 인플레를 잡고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한국까지도 시중에 돈줄이 말라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평소 가격의 50% 또는 50% 이하까지도 폭락하는 매물들이 마구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2023년, 즉 올해 말이나 2024년 내년 초까지는 미국의 인플레가 잡힐 것이고,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늦어도 2024년 초부터는 다시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50%까지 내려간 그 부동산 시장의 매물들이 가격을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하락 시점, 이 시점에 집을 사면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 시장의 전문가와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이 금리의 관계에서 어느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고 파는 집이 그 수익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된 집인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집값이 10억이었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서 5억에 떨어졌는데 다시 금리가 내려가서 10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10억, 5억, 10억이라는 이 가격이 제대로 된 평가된 가격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평가할 수 없으면 아무리 금리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제대로 된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금리 하락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언제 부동산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의 가격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느냐,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시중에 이 가격에 나와 있는 이 부동산이 매입할 만한, 매수할 만한 제대로 된 물건인지 평가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다음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그 집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으니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설명하는 원가 이론이 있겠고요. 옆집에 비슷한 집이 이 가격에 팔렸으니 내 집도 이 가격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례 비교 이론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 집이 매달 월세를 수익을 얼마를 가져다 주니 이 부동산 가격은 얼마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원가와 사례 비교는 왜 제대로 된 본질적인 부동산의 가격을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없는지를 설명드리고, 우리가 수익성에 의해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이 원가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설명하는 이론은 바로 이 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되니까 땅을 사셔야 되겠고, 그 땅 위에 콘크리트나 목재나 철근 등을 노동자들의 노동을 투입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럼 세금까지 내고, 이러한 재반 비용을 다 더했더니 10억이 나왔다. 그럼 이 부동산을 짓는데 든 비용이 10억이니 이 집은 10억 또는 그 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가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10억을 들였다고 해서 그 집이 10억에 걸맞는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또는 시장에서 아무리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아서 그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내가 아무리 원가가 얼마 들었으니 이 가격이 이 부동산의 가격이다라고 주장해봐야 아무런 그런 의미 없는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가의 이론은 제대로 된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론이 이제 사례 비교 이론이 되겠는데요. 이 사례 비교 이론은 말 그대로 주위에 비슷한 집이 이 가격에 팔렸으니 이 사례와 비교해서 내 집도 이 가격에는 팔아야겠다. 즉,
옆집이 내 집과 아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비슷한 집인데 이 집이 10억에 팔렸으면 내 집도 10억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아니 여러분, 이 옆집이 왜 10억인지를 설명을 못하고 있죠. 근데 이 옆집이 왜 10억이 됐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내 집도 10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가 이론과 마찬가지로 사례 비교 이론도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결정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본질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은 될 수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제대로 된 부동산의 가격을 측정하고 결정하는 가장 적절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수익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수익성 이론은 뭐냐면 내가 이 집을 하나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집이 매달 월세로 100만 원의 월세를 받는 집이라고 하면 100만 원의 수익을 매달 가져다 주는 집이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1년이면 1200만 원, 뭐 10년이면 1억 2천이 되겠고 100년 동안 월세를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면 12억의 수익을 가져다 주겠죠. 그러면 이러한 그 12억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로 이제 평가한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좀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방송에서 따로 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원가, 내가 얼마를 들였느냐, 또 옆집이 얼마에 팔렸기 때문에 내 집도 이 가격이다. 이러한 것은 본질적인 부동산의 가격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내 집이 얼마의 수익을 나한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얼마이다 라고 설명하는 수익성 이론이 가장 적절한 부동산의 가격을 설명하는 이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부동산의 가격이 제대로 평가되어 있느냐, 어떠한 이론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었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금리 하락 시점을 아는 것도 뭐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금리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하락은 제대로 된 그 버블이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원래대로의 가격 상승은 안 일어나고 소폭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하고요. 금리 하락 후에도 5, 6년 동안은 가격이 그냥 살짝 오른 것으로 지내다가 5, 6년 뒤에나 제대로 된 상승장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부동산을 어떠한 집을 언제 매입해 나서야 될지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은 좀 수학적으로 수익성 이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 원을 받는 집이 100년이면 12억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을 그러면 가격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수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것에 대한 방송을 다음 방송에서 따로 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투자자들끼리는 이제 넘버 크런칭, 숫자 씹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숫자를 조금 다뤄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지 이것을 수학적으로 현재 가치가 이 현재 가치라는 이론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부동산의 수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그 공식에 대한 수학적 이론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고요.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다른 그 주요 제가 첫 방송에서 들었던 7가지 주요 투자 자산들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댓글, 좋아요 등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방영해서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L자산연구소의 조셉이었습니다.